이전 비디오에서 우리는 첫 쉐이더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쉐이더들을 작성하기 전에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입출력과 보관,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에 작성했던 헬로 쉐이더를 복사해서 이름을 심플 쉐이더로 바꿔줄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고, 그래서 심플 쉐이더 코드를 연 다음에 위쪽에 있는 쉐이더 이름을 헬로 쉐이더에서 이름이 겹치지 않게 심플 쉐이더로 변경해 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첫 번째로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그 함수의 입출력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구조체로 구성이 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버텍스 함수에 입력으로 저희가 버텍스 인풋을 받았죠. 근데 이 버텍스 인풋을 사실 그냥 플러스3로 오브젝트 공간의 정점 위치를 바로 받도록 변경해도 돼요. 이름은 사실 상관없어요. 오브젝트 스페이스 포지션 아니면 그냥 버텍스라고 해도 상관없죠. 버텍스 입력에 오브젝트 공간 좌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함께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공간 정점 하나만 버텍스 함수에 넣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입력으로 전달한 플러스3 버텍스가 오브젝트 공간의 좌표임을 그래픽스 드라이버가 알 수 있도록 시멘틱을 통해서 마크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포지션이라는 시멘틱을 명시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스트럭트는 필요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프래그먼트 함수의 입력으로 화면상의 공간 좌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꼭 구조체를 쓸 필요는 없어요. 원하신다면 그냥 프래그먼트 인풋을 지어주고 플롯4, 왜냐하면 클릭 공간에서 변환된 스크린 공간 좌표는 4차원을 쓰니까요. 여기다가 버텍스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멘틱을 통해서 얘가 SV 포지션, 그래서 입력 변수 이름 자체는 뭐가 되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시멘틱을 통해서 이 변수가 스크린 공간 좌표계를 가져올 변수라는 것을 마크해 줘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 버텍스 함수의 출력도 구조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플롯4 클릭 공간상의 위치를 반환하도록 해주면 돼요. 다만 이런 식으로 플롯4를 했을 때 이 버텍스 함수의 출력이 무엇인지 이제 쉐이더 프로그램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플롯4로 출력하는 이 버텍스 함수의 출력은 여기다가 SV 포지션 시멘틱을 달아서, 그래서 이 SV 포지션이라는 시멘틱의 대상은 여기 있는 이 플롯4 출력이에요. 이 버텍스 함수의 출력으로 나가는 플롯4 값이 클릭 공간상의 위치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버텍스 쉐이더랑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입출력이 꼭 구조체가 될 필요는 없는데 구조체를 쓰든 안 쓰든 이런 식으로 시멘틱을 통해서 이 입출력이 어떠한 맥락을 가지는지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인지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코드를 좀 간결하게 좀 보기 위해서,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설명한 데는 이 세 가지 동작을 그냥 한꺼번에 수행해주는 함수를 써서 코드를 좀 간단하게 변경해 놓을게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온 이 버텍스를, 오브젝트 공간상의 버텍스를 그래서 transform object to hclip 함수를 통해서 빠르게 클릭 공간상의 위치로 변화를 해줄게요. 그래서 플롯4 아웃풋은 transform object to hclip. 사실 얘를 그냥 바로 리턴해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그래픽스 렌더링 파이프라인 시간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버텍스 함수의 플롯4 출력이 프래그먼트 함수 버텍스로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버텍스 함수가 오브젝트 공간의 삼각형 정점 3개를 클릭 공간의 정점 3개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요. 그러면 3개의 정점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 3개의 정점이 프래그먼트 함수의 입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스터라이저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픽셀로 보관되어서 들어가게 되죠. 즉 출력은 3개지만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던 이 3개의 정점이 있죠. 레스터라이저가 이들을 화면상의 공간으로 변환함과 동시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백들을 전부 보관값을 적용해서 픽셀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보관 동작이 버텍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수치 데이터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시멘틱을 통해서 표현했다면요.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UV 좌표라고 부르는 텍스처를 매핑하기 위한 좌표값을 여기에 같이 넣어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0, 1이라는 UV 좌표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1, 1이라는 UV 좌표값을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보관이 되어서 나오는 이 모든 버텍스들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그먼트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버텍스랑 함께 UV 좌표들도 여기서 보관이 돼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여기는 0.5, 1이라는 좌표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UV 좌표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멘틱을 통해서 어떤 수치 데이터를 표현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이 전부 보관이 돼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동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작성할 건데, 어떤 코드를 작성할 거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삼각형 정점 3개가 온다고 볼게요. 여기다 위치가 있겠죠. 근데 이 위치 값을 컬러 값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버텍스 함수에서. 무슨 말이냐면 버텍스 함수에서 출력으로 이 정점을 변환한 위치뿐만 아니라 이 정점의 위치 그 자체를 추가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서 넘겨줄 거예요. 프로그래먼트 함수에. 그런데 프로그래먼트 함수는 이 위치 값들이랑 이 컬러 값들을 3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보관된 무수한 값들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정점, 그러니까 총 예를 들면 삼각형만 버텍스 함수를 탔다고 하면 총 3개의 컬러만 출력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레스터라이저를 통해서 보관이 되어서 여기 있는 공간들이 픽셀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공간들의 컬러들이 그라디언트를 적용한 것처럼 부드럽게 보관되어 이어지면서 표시가 될 거예요. 버텍스 함수의 출력에 좌표뿐만 아니라 컬러 값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스트럭트 버텍스 아웃풋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 이것보다는 프로그먼트 인풋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직관적일 것 같네요. 그래서 출력으로는 글로포 버텍스 해주고 SV 포지션 시메트릭을 달아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롯 3 버텍스 컬러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시멘틱을 달아주지 않으면 이 값들이 보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시멘틱을 달아줘서 어떤 채널을 적용을 해주는데 텍스처 코디네이트 제로를 적용해 줄게요. 물론 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UV 좌표를 위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버텍스 데이터가 아닌, 정점 데이터가 아닌 모든 수치들은 텍스트 코디네이트 0, 1, 2, 3 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꼭 UV 좌표가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UV 좌표계를 위한 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UV 좌표계가 사용을 이미 하고 있다면 이 채널을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을 쓰면 돼요. 예를 들면 텍스트 코디네이트 제로가 이미 여러분들이 UV 좌표계를 위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남는 좌표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버텍스 좌표 이외에 추가적인 여러 이제 이펙트를 위한 데이터를 다룰 때 텍스트 코디네이터 UV 좌표계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채널들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딱히 텍스처를 위해서 별도의 채널을 쓰지 않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코디네이트 제로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텍스 함수의 출력을 프로그먼트 인풋이라고 변경해주고, 프로그먼트 인풋 아웃풋이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주고요. 아웃풋에 버텍스 컬러 이퀄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오브젝트 공간상의 좌표를, 정점의 좌표를 바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웃풋에 변환된 버텍스에다가 equal transform object to h 클립의 결합값을 그대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return output 해줄게요. 그리고 하프포 프래그먼트의 입력으로는 이제 프래그먼트 인풋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프래그먼트 인풋 해주고 input, 그 다음 리턴 값으로는 그냥 인풋에 버텍스 컬러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input.vertex 컬러가 플러스3, 그러니까 RGBA만 가지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는데, 얘를 그냥 형변환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하프포라든지, 어차피 저희가 RGBA 중에서 알파 값을 지금 예시에서는 쓰지 않아요. 블렌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파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하프포로 변경해줘도 되고, 또는 사실 어차피 하프포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알파 값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먼트의 출력을 RGB까지만 해줘도 돼요. RGBA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프4가 아니라 하프3로 출력을 해줘도 되죠. 세이브 해주고요. 유니티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의 심플 쉐이더 결과물을 큐브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심플 쉐이더를 큐브에 적용 중인 머티리얼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해주면 심플 쉐이더가 이제 큐브에 적용이 되겠죠. 다만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포스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후처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후처리가 적용되고 있다면 요 글로벌 볼륨 또는 뭐 볼륨 컴포넌트를
비활성화해서 좀 더 정확한 결과물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살펴보면, 그런데 이 큐브의 메쉬는 정점 수가 24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버텍스 함수가 변환을 해서 내놓은 프로그먼트 인풋 데이터가 24개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먼트 인풋들이 보관이 되어서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컬러들이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컬러들은 사실상 각 정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정점이랑 여기 있는 정점 사이에 중간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정점들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보면 돼요. 이 컬러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방금 우리는 눈으로 이 보관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고요. 코드로 돌아가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보여드리고 싶으신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출력이 있을 때 가능한 한 구조체를 쓰는 게 직관적이고 편하긴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구조체 이외에도 ou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2개 이상의 출력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버텍스 컬러라고 해주고 시멘틱으로 텍스처 코디네이션 제로를 적용해주고요. 여기다 타입 명도 지정해줘야죠. 플러스3. 얘는 이제 지워줘도 되고요. 여기다가 플롯4 SV 포지션 시멘틱은 추가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버텍스 컬러는 버텍스트래네요. 버텍스 컬러는 버텍스 해주고 return transform object to execute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입력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입력을 구조체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플롯 포 인풋 해주고 여기다가 SV 포지션 시멘틱을 달아주고, 마찬가지로 플러스3 사실 버텍스 컬러라고 안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시멘틱을 통해서 우리가 마크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버텍스 컬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컬러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텍스 코디네이트 제로 해주고 리턴 컬러 해줘도 동작해요. 세이브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동일하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뭐 코드의 간결함을 위해서 저는 가능한 한 여러 개의 입출력이 있을 때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